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타입니다. 최근에 언택트 사회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죠. 저는 2월 중순부터 재택근무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 물론 사람 간의 접촉은 사라지지만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사람과 기계, 사람과 네트워크는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컨택트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트래픽이 플랫폼에서 급증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고화질에서 일반 화질로 낮추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역시도 이렇게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2천억 위안의 클라우드 관련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트래픽 급증에 투자가 늘어나면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1위 서버 기업인 낭조정보입니다. 실제로 낭조정보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15%, 47%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을 훨씬 더 웃돌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오프라인 중심 산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반면에 이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산업도 있습니다. 낭조정보는 매출의 99%가 서버 산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서버 기업인데요. 000977이라는 티커로 신천에 상장이 되어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9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낭조정보의 최대 주주는 인스파 그룹이지만 실질적인 지배 주주는 산동성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방 국유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국유기업은 대부분 굼뜨거나 굉장히 꽉 막혀 있다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낭조정보가 상대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토안, 바이트댄스 이렇게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인 만큼 낭조정보는 국유기업 성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거나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조정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순피슈라는 분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순피슈는 지금 낭조정보의 이사장이고요. 처음 대학 졸업 이후에 낭조정보에서 계속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중국은 말단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참 많죠. 순피슈는 낭조정보의 기술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중국의 소형 서버 시장의 경쟁력에 눈을 뜨게 됩니다. 到90年的时候，我就写了一个报告，我希望说我能上那么一个，能批出一个队伍来做相关产品的研发。那么这个公司就同意了。 그래서 경영진한테 자필로 10페이지 넘게 왜 소형 서버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지 일일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경영진들은 심각하게 이 보고서를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서버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행동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요. 한국은 대부분 옛날에 연말에 같이 모여서 시상식을 같이 보잖아요. 중국은 CCTV의 춘완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아직까지도 봅니다. 바이두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대비해서 이 모바일 시장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이 춘환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 홍파워를 주면서 바이두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춘환이 정말 대부분의 중국인이 시청하는 만큼 시청률이 높다 보니까 또 세뱃돈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도 막대한 서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약 한 달 만에 5만 개의 서버를 바이두에게 납품을 해야 했습니다. 서버라는 거는 서버 안에 들어가는 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워낙 퍼져 있다 보니까 부품을 조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낭조정보는 중국 서버 1위 기업인 만큼 평소보다 제품 공급 시간을 50%나 단축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바이두라는 대형 고객을 잡아둘 수 있었고 춘환 세뱃돈 행사도 아주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낭조정보는 국유기업 성격이지만 굉장히 트렌드에 빠르게 발맞춰가는 중국의 대표 서버 기업인데요. 이런 낭조정보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5G 영상 때 말씀을 드렸듯이 5G는 중국의 3대 통신사들이 투자를 주도하고 통신사의 캐펙스가 늘어나면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주문을 대부분 IaaS 기업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시장 성장률 자체가 이런 기업들의 캐펙스 증가율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2017년 이후부터 아마존을 비롯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대형 기업들이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중국의 서버 시장 역시도 2018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고성장을 기록한 이후에 캐펙스 증가율이 둔화가 되면서 다시 하락세를 그리게 됩니다. 2019년 2분기에는 14.8%라는 역성장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3분기부터 마이너스 폭이 축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회복 시그널은 지난해 4분기에 플러스 5.1%로 재반등하면서 전체적인 클라우드 산업의 투자 사이클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클라우드 기업의 캐펙스 증가율은 더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알리바바가 2천억 위안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중국의 X86 서버 시장의 출하량 역시도 올해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술 기업들은 다 1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할 때 그 산업의 1위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스퍼는 중국 전체 서버 시장의 28.7%를 점유하고 있는 1위 기업이고요. 1위 입지가 앞으로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인데, 현재 2위인 화웨이가 서버 시장 진출의 퇴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미국한테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자체적으로 칩을 구축하거나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물론 서버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마진단으로만 보면 사실 서버보다는 서버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는 기업의 마진이 훨씬 더 좋습니다. 화웨이가 원하는 것 역시도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서버 시장에서 좀 적절한 시기에 나올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만약에 화웨이가 정말 서버 시장에서 나올 경우에 화웨이의 MS를 인스퍼가 대부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1위 포지션의 강화도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퍼는 물론 중국의 1위 서버 기업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순이익률을 보시면 2% 미만으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인스퍼가 처음에 중국 서버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IBM이라는 강자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 당시에 10분의 1 가격으로 중국 서버 시장에 진출을 한 만큼 아직까지도 좀 더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률 자체는 낮은데요. 인스퍼 역시도 이런 점을 감안을 하고 좀 더 마진이 높은 AI 서버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중국의 전체 AI 서버 시장에서 인스퍼의 MS가 50%를 또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AI 서버 시장의 MS가 확대가 되면 전체 마진 역시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동안 중국이 취약했던 의료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됐고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던 이런 기술 업그레이드 전략을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5G를 비롯한 데이터 센터라던가 클라우드 컴퓨팅, AI, IoT 이런 부분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인 데이터 산업을 육성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서버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부 정책의 지원 배경에서 인스퍼 역시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낭조 정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再见!